자,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올해 2017년도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내년 1월 2일은 조금 1시간 정도 늦게 개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폐장일 분위기입니다만 마무리하는 것보다는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내년 시장 어제도 계속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코스닥 관련된 부분들 어제 정리를 한번 다시 해드렸죠. 오늘 이제 코스닥 활성화 관련된 부분들, 벤처펀드는 10% 정도 소득공제 부분들 하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기금 투자, 코스닥 쪽에 차익거래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인덱스에 포함을 시켜서, 일부 종목군 포함을 시켜서 차익거래 부분도 진행하고, 연기금의 투자 자금 부분이 들을 수 있도록 벤치마크 지수의 어떤 변경 등 다양한, 1차 안들이 나왔습니다. 세부적인 부분들 1월 중순 정도에 추가적으로 발표될 거고, 계략적인 그림 부분들이 좀 그려졌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연기금이 들어오고, 벤처펀드 쪽에 가입자 10% 소득공제, 여기 이제 나중에 보시면 그 벤처 기업들이 뭐 스톡옵션이라든지 스톡옵션의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아마 다음 달에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코스닥이 어제 790포인트, 800포인트는 그냥 가는 거죠. 800포인트는 그냥 가는 거고,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은 800포인트가 목표가 아니라 900포인트, 900포인트 부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아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어제 뭐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 뭐 미국 증시는 이제 업종별로 순환매가 좀 돌고 있어요. 다음 달에 이제 인프라 건설, 인프라 투자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금융 규제, 세제 개혁안이 나왔기 때문에 금융 규제 완화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가, 이게 아마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 어제는 미국의 제약주들이 그 세제 개편안 관련된 부분들로 화이자 같은 경우는 배당금을 6% 정도 인상하고, 기존 지금 자사주 매입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100억 달러, 그리고 해외에 1,600억 달러 현금이 있는데 이걸 그 미국을 이전 통해 가지고 제품 파이프라인을 추가적으로 확대시키는 이런 방안 부분들을 좀 했습니다. 약간의 뭡니까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그걸 인해서 이제 제약주의 반등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다라는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경기 지표가 선행하는 먼저 보여주는 구리 가격이 있죠. 구리 가격. 구리 가격도 유가하고 비슷하게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구리 가격도 4년 만에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하나의 그 쉬운 지표를 본다 하면 구리 가격을 보면 가장 쉽게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리 가격이 4년 만에 최고치를 넘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그림 그릴 때 종합지수 앞에 숫자 바뀌는 거, 코스닥도 지금 바뀌고 있죠. 코스닥도 바뀌고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너무 높이 올라간 거 아니야 라는 관점보다는 글로벌 경기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가 돌파 부분들의 가능성 부분, 먼저 이제 우리가 1월과 2월달 정도는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피는 그냥 저가 매수, 선발대 전후, 코스닥 쪽에 조금 더 비중 부분들을 실는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 포커스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900포인트 파동 부분들을 준비해야 될 섹터로 본다고 하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연기금이 투자 자금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당연히 뭐 올해 내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원짜리 200원짜리 저가주 안 삽니다. 절대로 안 사요. 지금 뭐 펄어비스라든지 게임주 계속 얘기 드렸죠. 펄어비스 신고가 가고,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되는 종목이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 그 새로운 벤치마크 지수 부분들을 개발을 하는데 시총 뭐 100억 200억짜리 그런 종목은 안 들어가겠죠. 당연히 시총 상위 종목군 코스닥 최소 뭡니까 150위 안에 종목군들 시총 기본,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물론 이제 벤치마크 지수가 어떻게 형성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때 시총 상위 종목군, 이런 종목군들의 수급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그 종목군들이 1차 타겟 자체가 될 수 있겠죠. 그 종목군 당연히 봐야죠. 펄어비스도 그런 케이스 부분들로 여러분들한테 미리 게임주들, 코스닥 쪽에서 게임주들 시총 자체가 상당히 좋고 실적이 일단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달 전에 이런 부분들을 보고 미리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 부분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가장 1순위군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코스피만 되는 게 아니라 코스닥도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어떤 랠리 부분들, 가능성, 수급이 들어오니까 이제까지 뭐 3조 원도 안 되는 자금에 연기금이 어떻게 보면 건드리 매수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서 주변에서 방황만 했죠. 방황했던 걸 이제 본격적으로 쳐다보기 시작할 거죠. 그럼 그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관심권을 둘 수 있겠죠. 그와 반대로 조선업종 부분,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주배정 유상증자 부분들 진행하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뭐 청약이라든지 어떤 그 개발 사항들이 있죠. 주주배정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1차, 2차 그래서 가격 부분들이 결정됩니다. 이게 마무리되기 전까지 주가가 일단 비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경기 지표인 구리 가격 자체는 4년 만에 최고치 부분들을 하겠죠. 나중에 효과 부분들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 지배구조 어떻게 바뀌는지 50주년 기념식에서 비전 부분들을 제시하는데 자동차 섹터 부분도 계속 관심권이에요. 자동차 섹터. 근데 1차적으로 어제 내용들이 나왔던 코스닥, 활성화 이쪽 부분들 먼저 포커스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빌은 1월달에 그 대형 게임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펄어비스, 검은 사막 우리가 이제 게임 관련된 부분들이 중국 모멘텀 부분들을 봐요. 파노라는 그 허가제도 부분들이 계속 막혔었죠. 막혀서 그 시장 진출 부분들이 좀 더뎠는데 중국에서 어떻게 이 개방 부분들에 이 편성하느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해요. 그다음에 그게 열렸을 때는 주가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체크해 놓으시고 LG디플은 중국 투자 본격화 부분들 돼서 2019년 정도부터 투자해서 양산 부분들이 진행되는데 한 5조 원 정도는 중국 정부의 시설 투자하고 19년 정도부터 양산 하반기부터 시작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체크해 놓으시고 수율 자체가 90%가 나왔기 때문에 빨리 양산 진행해 가지고 양산 준비해서 공장 가동 부분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바로 수익권으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장비 관련주들을 좀 체크하십시오. 장비 관련주들 일단 관심권을 두시면 될 것 같다라는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연말 최고 인기 상품으로 알렉사 서비스가 가능한 알렉사가 지금 그 집안의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가전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자동차 쪽으로 계속 나간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음성 이거 정말 중요한 아이템이라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죠. 우리나라는 상당히 더뎌요. 내년에 빅스비가 선방을 좀 해야 되는데 빅스비는 삼성의 가전제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선방 부분들 할 걸로 봅니다만은 선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렉사를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기지는 못할 것 같은 현재 시점으로 보면 아무튼 연말 최고 상품으로 이 아마존의 그 알렉사 서비스가 들은 에코탓이라고 있어요. 조그맣게 만든 거 품절입니다. 품절.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많이 안 쓰고 있죠. 그래서 거기 예전에 우리가 보면 안드로이드라는 구글 웹 나올 때 아이폰에 처음에 이제 애플에서 그 웹마켓 부분들을 오픈했지 않습니까? 오픈하고 나중에 이제 구글 안드로이드가 나오면서 처음에 비교 대상이 뭐였냐면 웹 수였어요. 웹. 구글 애플의 앱이 많냐 안드로이드 웹이 많냐 처음에는 아이폰 쪽이 많다가 나중에 구글 쪽이 치고 나가면서 안드로이드가 확장되는 저변을 확장했던 가장 큰 역할 부분들을 좀 했죠.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알렉사가 지금 구현할 수 있는 여러가지 음성 임식 명령이 있죠. 여기가 지금 25,000 그 커리 정도 된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업체들은 인식의 오작동이 많아요. 그만큼 알렉사가 많은 데이터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계속 개선이 되고 있어요. 예전에 웹이 많았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하고 경쟁 자체가 잘 안 되는데 여기서 이 요소권 부분들 점유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점, 그 다음에 그 쇼핑, 우리가 이제 검색 시장 부분들의 어떤 중침축 부분들을 뺏긴다는 그런 측면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내년에 빅스비는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비를 통해 가지고 한 단계 조금 점프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 그리고 오늘 아침에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 중국에서 일반 학생들 2020년도까지 국민 1억 명 DNA 샘플 수집 부분들 진행을 하고 있답니다.
물론 이제 미제 살인사건 단서 찾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이건 상당히 최첨단 보안 조치의 필수적인 것 같아요. 약간 강제로, 학교 돌아다니면서 남학생들 수행물 타액 조치를 하면서 하는데, DNA라든지 유전자 진단 관련된 부분도 있죠. 연관성 부분들 있죠. 이 부분.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해운업계가 블록체인 기술 도입 부분들의 경쟁 부분들을 좀 한다. 라는 얘기하고, 오늘은 다른 내용보다 가장 중요한 건 어제 이런 얘기 좀 드렸죠. 4차 산업혁명위원회 내용들이 나왔을 때 느낌 자체가 상당히 비슷하다. 코스닥 활성화 관련된 방안, 벤처기업에 27조 원 풀고, 연기금이 차익거래 세제 혜택, 그 다음에 테슬라 상장 요건 부분들의 완화, 개인 위치정보 규제 완화, 그 다음 벤처펀드의 가입자의 10% 소득공제, 연기금이 본격적인 코스닥에 발을 들일 수 있는 요건 자체가 내년 2018년도에 어떤 그 활로 자체가 오픈이 됐다. 이것은 자금이 더 크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이 고속도로가 확장이 된다는 그런 측면을 보시면서 내년에 2018년도 800포인트가 아니라 900포인트 파동 부분들을 미리 머릿속에 그려놓으시면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 드리면서 이슈맨의 주식뉴스공장 12월 28일 머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